특집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을 만나러 충북 교육의 산실인 충청북도 교육청에 나와봤는데요. 그럼 그 주인공인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너무 익숙해지셨겠지만 예. 그래도 또 출근할 때 늘 어떤 부분으로 좀 출근하시나요? 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오지요. 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또 밤새 우리 도내 모든 학교가 다 안전한가? 아침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가? 뭐 그런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뭐 이제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워낙 뭐 더 다녀야 되고 또 확인할 게 많아서 참 아직도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교육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요맘때쯤 교육감님 찾아뵈고 1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무더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예, 요새 뭐 폭염의 폭우가 연이어져서 네. 항상 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 충북 교육가족 학생들 건강과 안전이 걱정이라 노심초사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교육가족과 먼저 충북도민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늘 충북 교육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과 늘 함께 해 왔습니다. 학생이 삶과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선생님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의 본질을 세우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의 학생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땀을 흘리며 실력을 다지고 교실 안에서는 질문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꽃 피우고 지역 곳곳에서는 교육 공동체 협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학생과 우리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더욱 정성껏 살피고 또 모두의 곁에서 꿈을 함께 키워가는 동행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교육감님 네. 이제 3년 되시는 동안 그동안에 정말 성과가 사실 뭐 얘기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대표적인 성과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지난 3년 동안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교육의 넓은 품으로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아이들의 진정한 힘을 길러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에 노력했습니다. 그걸 저는 품, 꿈,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저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나 진로 진학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서 생애 단계별로 성장하는 과정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는
열심히 몸 활성화 또 체육 활동 많이 해서 몸 근육 기르는 몸 건강 네. 그리고 독서나 필사 명상을 통해서 마음 근육 기르는 그런 그 마음 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가 포함된 실력 다짐 충북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의 그 교육 정책하면 이 실력 다짐 충북 교육의 5가지 핵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드린 몸 근육 기르기에서 어디서 운동장, 마음 근육 기르기에서 언제나 책봄.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별로 각각 학교급별로 학생별로 가르쳐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학교라고 해서 3번째 핵심 영역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첨단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받아들여져서 단양 있는 학생이나 보은에 있는 학생이나 네. 청진 학생이나 영동에 있는 학생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배움의 공간 그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첨단 에듀테크를 반영하는 모두의 다채움이 네. 4번째 핵심 과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온널 배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우선은 제가 평상시에 현문 현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그 자세로 현장과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은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눈높이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지다학이라고 충북의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것은 배움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이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학교에 많이 퍼져 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특히 충북 교육이 뭔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사실은 전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성과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도 역대 교육감이 안 했던 굉장히 꼼꼼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아이들의 바른 자세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 요즘 어린아이들의 척추측만 환자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8만 명 정도 아이들의 검진을 통해서 예. 척추측만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예. 아이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만큼 학생들의 몸 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변화나 네. 많은 기기를 가지고 그냥 그 지속적으로 그 앉은 자세로 생활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네. 학생들의 그 척추엽 구음증이라는 것이 최근에 심각하게 그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라고 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뭐 특별히 안 하겠다는 학생을 말고 전수조사 형식으로 네. 그 한국 그 적십자사와 협업을 해서 학생들의 척추 그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학생의 척추 측만증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한 5만여 명 학생들이 그런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한 2만 5천 명이 진단이 되면 아마 그동안 지금 한 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그렇죠. 1년 평생 중에 몇 번은 체크하면 되거든요. 조기 검진. 조기 검진에서요. 그래서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네. 그 어른들도 모르고 아, 솔직히 그럼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그 엑스레이 촬영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학생의 그 척추 상태를 찍은 사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요. 이 상태가 너무
그 굽고 휘어 있어서 네. 저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그 변형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기에 발견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굳어버리면 성장에서는 그냥 그게 기형 그 장애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방 관리 차원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인간이 살면서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그런 그 체형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좀 그걸 고민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금은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때는 본인이 뭐 그 거부만 안 하면 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그 진단과 처방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적은 아주 그 간단한 것은 그 운동이나 네. 평상시에 체력 관리도 가능하거든요. 체형 관리로도.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병원 의뢰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복지 차원의 지원도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학생들의 체형 관리 프로젝트가 지금 그 말씀하신 우리 그 학생 건강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환이었다는 예,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뭐 편하게는 말씀하시지만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역대 교육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오셨던 거고 또 학부모들도 이제 깜짝 놀랐나 봐요. 아이들의 척추 상태를 보고. 예. 그래서 이게 뭐 교육청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데 예. 사실 그 예산에 그 돈을 좀 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 이제 그거야말로 사실은 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네. 꼭 그 학생들의 우리 후세대를 그 우리 아이들의 뭐 제가 그 학생들하고 교사 관계 사이에 단어를 안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권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한 인간이 가져야 될 존엄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방치했다가 그 성장해서 그게 장애로 평생 그 부족함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은 학생 인권 차원에서도 정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다고보다는 적어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그 학생 하나나 그 어른 그 아이들 하나의 그런 그 체형 관리를 위해서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유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우리가- 아이들이 충북 미래의 소중한 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 또 학교 체육 선수들이 역대급 또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쾌거를 이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그것도 최근에는 너무 경쟁을 부추긴다고 그래서 네. 순위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건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내 보니까 금메달이 44개, 금운동 합쳐서 13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년체전 7년 할 때도 금메달을 최고 많이 확보했을 때가 42개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4개는 지금 대단한 거고요. 예. 또 133개의 메달 확보는 경기도 서울 말고는 우리가 그렇죠. 3위를 한 겁니다. 네네네. 비공식이긴 하지만 네네. 그 대회를 주최한 경남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크고 주최한 도면서도 우리가 경남을 제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보면 하여튼 이번에 그 충북의 그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저 만날 때마다 아주 그 긍정적인 소리, 칭찬의 소리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와 그 담당 부서 과장하고 얘기하면서 여름에 좋은 성과가 내기 위해서는 동계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뭘 지원해 줘야 가능한가를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거의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또 저도 학생들이 그 시험 나가기 전에 그 직접 그 연습장을 다니면서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실전에서는 연습처럼 하고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 공감하고 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그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려고 체육인들과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체육 지도자 네. 또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 특히 학부모님들이 네. 합심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꼭 뭐 제가 혼자 이루어진 거라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런 계기로 학생들의 몸 건강은 더 아주 좋은 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강조한 이제 5대 핵심 정책 중에 몸 근육 기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학교가 체육 그 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충북에서 그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가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요. 네. 몇 군데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어느 중학교를 가봤더니 거기서 아침에 제가 등교맞이하러 자주 학교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7시 한 50분쯤 됐는데 운동장에서 축구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대기하고 있는 두 팀이 있더라고요. 풋살장에서는 여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농구장에서는 또 농구를 하고 있고 실내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 줄넘기도 하고 있고 그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몸 근육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학교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사실은 이 몸 근육 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상당히 저하가 그렇죠. 돼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그 형식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체육 관련된 정책이 잘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의 체력에 대해서는 거의 뭐 D등급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런 그 몸 근육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그 분위기가 정착되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결국은 그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엘리트 체육이 학생들의 그 생활 체육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열심히 즐기고 그 뛰어노는 아이들 속에서 그런 분야의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선인재를 발굴이 해서 그 아이들이 엘리트 선수로 발탁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엘리트 선수들이 일반 그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엘리트 선수의 어떤 기량을 같이 이렇게 전수도 하고 교학상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이후 어우러져서 소위 몸 근육 기르고 그 우선 선수들이 양산돼서 그런 소년체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앞으로의 그런 그 방향이 이루어질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번에 그 나온 그 소년체전의 큰 성과도 네. 그런 그 저변에서 몸 근육 기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학교의 활동 자체가 기반이 돼서 이루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의 핵심은 어디서나 운동장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이게 조화 균형을 이루고 또 학생들이 충북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뭐 도구 과목 조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근본적인 것은 열심히 뛰어놀면서 친구들과 그 몸 근육 기르는데 전념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네.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형성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끊임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절제 또 어떤 그 인내 끈기 이런 게 형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몸 근육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충북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어디든 운동장 또 몸 근육 기르는 것이 바탕이 되고 지금 네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조화 균형을 이루어서 아마 앞으로도 더 소년처전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충북교육청이 또 마음 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을 또 열고 예. 필사와 명상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예. 결국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필사와 명상, 그럼 이제 왜 필요한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할 텐데 예. 이게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네. 그 어디서나 운동장이 첫 번째고 네. 언제나 책방이 두 번째인데 그게 사실은 독서거든요. 독서를 열심히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또 그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이 이 실력단위 충북교육의 핵심 두 번째 정책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원래 제 머릿속에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 동안 몸 근육 기르는 데 집중을 했고 네. 올해는 그것이 이제 버전 2로 올라가고 올해 집중적으로 이제 마음 근육 기르기 위해서 독서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올해는 독서를 강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머릿속엔 그것이 정착이 되면 내년 정도에 필사 명상을 했으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경영을 보니까 이 독서도 그렇고 이 필사 명상이 새로운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독서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필사 명상도 함께 하자. 네. 그래서 올해 이 독서를 통한 몸 근육 기르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필사 명상이 동시에 올해 주요 정책으로 준비가 돼서 네. 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필사 관련된 지원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원래는 한 20명 정도 계획했었답니다. 예, 예. 그런데 교직원 200여여 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길래 그러면 200명의 그분들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필사 지원단으로 200여 명의 교직원이 같이 모여서 예. 논의해가지고 학교급별로 대상별로 해가지고 필사 노트 책을 4종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스스로가 개발한 그 필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명상은 뭐 요새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이제 너무 요새 그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불안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위기가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묵상, 명상, 그렇죠. 뭐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는 단어가 다양하지만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여기 뭐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그 명상 자료를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네. 선생님 학생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걸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면복수도 하는 뭐 그런 자세가 아니라 걸으면서도 명상하고 있고요. 노래를 통한 명상도 하고 있고 독서를 통한 명상도 하고 있고 이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된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독서를 통한 마음 근육 기르고 필사 명상은 최근에 최첨단 기술이 새로운 사회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은 마음 근육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사 명상이 강조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아마 그 뭐 충청북도가 아니라 모든 그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운동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필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귀를 찾아서 써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내면의 안정과 다른 주변의 그 구성원들과의 공감을 통한 연대감을 형성할 때 명상필사가 앞으로 가장 유행하는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필사 명상의 그 내용을 마음 쓰담이라고 마음 정했습니다. 쓰담. 마음 예. 쓰담. 네. 이게 이제 마음 쓰담이라는 게 충북형 마음 건강 프로젝트인데요. 마음 쓰담이란 사실은 좋은 글을 쓰고 네. 그거를 그거를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나를 채워간다는 의미가 마음 쓰담입니다. 결국은 이 몸 근육 기르고 그것을 기반으로 마음 근육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필사와 명상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는 한결 안정이 되고 또 마음 근육을 차근차근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가정이 합심 협력해서 추구해야 될 아주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사업 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요새 우리가 세계화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세계가 다 이제 너무 일반 보편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적인 것, 가장 그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특화되고 지역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가장 소중하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로 그 지역적인 문화나 역사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우선 인재를 발굴합니다. 네. 초중 학생들 중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1년 차에는 국내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그 체험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요. 네. 2년 차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작년에는 368명, 올해는 392명 학생들이 1년 차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2년 차에는 해외에 이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 그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셰익스피어와 정지용 시인을 비교 분석하는 걸 1년 동안 하고 1기는 그 학생들이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또 이 IT 스카우트라고 그래서 IT 관련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진전 같은 경우는 네. 1년 차에는 카이스트에서도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관련된 체험을 국내에서 많이 하고 2년 차는 실리콘밸리를 다녀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영화 영상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제천 같은 경우는 국내 활동하고 2년 차는 LA 가서 그 헐리우드 그 영화 관련된 그 명소에 직접 가 체험해 보기도 하고 충주하고 영동 같은 경우는 국악 중심으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부하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이 유럽이나 타국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했던 우리나라의 그 국악을 요새 지금 K컬처가 유행하기 때문에 공연에도 홍보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특화된 그 나라의 그런 문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도 하고 오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나타나는 이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 트렌드로 우수한 인재를 특정한 어떤 과목을 잘하는 그런 그 우수한 인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그 각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향토회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들 꿈을 펼치고 또 그것을 사업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충북이
우수한 인재 양성의 산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본인이 좋아하는 거,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 또 본인의 목표나 희망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학습도 하고 또 연마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들 삶 속에서 항상 뭔가 좀 목표를 가지고 즐기면서 학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제 꿈입니다. 충북교육! 네,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충북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윤건영 교육감님과 충북 교육의 변화와 혁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에서 보니까 충북이 2년 만에 전국 9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성과일 수 있는데요. 예. 대입 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충북이 그동안 그 학력 저하에 네, 대해서 걱정을 많이 많이 했었거든요. 했죠. 예. 그래서 전국에서 최하위였다는 하위 얘기를 있죠. 많이 예, 했었는데, 예. 최근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작년 그 분석 자료를 보면 국어 수학이 공이 9위로 상향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는 뭐 여러 가지 이 성장 과정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또 그걸 존중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자기 욕구 욕먹이 충족돼서 그 만족한 행복이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참고 견디면서 본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가 그걸 계획적으로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거든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이 그런 면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에서 최근에 그런 그 학력 신장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면학 분위기 조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대입 컨설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끊임없이 아이들과 면담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입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학 또 그것 따라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컨설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그 면학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공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큰 효과를 이루겠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사실은 또 이미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만 대입 박람회를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네네. 가면 갈수록 그 관심도가 늘어나고요. 네. 올해도 그 100여 개의 대학에서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와서 컨설팅을 받고 가기도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그런 그 학력 신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1년 사이에 구위나 또 뭐 좋은 대입 성적에 뭐 그 명문대학을 몇 명 더 많이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의 그 변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안착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뭐 고교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안 가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자기 직업 갖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자꾸 대학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은 기존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또 그런 그 공교육이 진여해야 될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그런 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교육의 학력 신장이라기보다는 공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성과가 아니면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구열과 면학 네. 분위기 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 우리 충북 교육이 그만큼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모을 수 있기 충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또 교육감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 성과 또한 굉장히 값진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굳이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예. 사실은 충청북도에 지금 그 몇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학부모에 의한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이거든요. 최근에 이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아주 요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가장 힘든 직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충북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는 운동을 이렇게 벌여서 도내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는 운동을 벌이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자기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것과 자기 부모는 선생님 편이라는 것에 따라서 아이가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 부모가 선생님 편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결국은 아이가 선생님 존중하게 되고 그럼 그 성과가 다 우리 학교 현장이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 모든 성과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고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아이는 집에 와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학부모에 의한 선생님 존중의 운동인데 그 최근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용기도 사기도 진작이 돼서 학교가 더 면학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바램만큼 큰다고 그러고 학생은 선생님의 열정이나 선생님의 역량만큼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충청북도 우리 충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학부모에 의한 선생님 존중 운동도 그런 학력 신장에 중요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충북교육청의 학교 안전 종합계획 예. 그 일환하고도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서희초 네네네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교권 신장에 대한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아이에 의한 교권 침해는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권 보호는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모든 성과가 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교권 신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었는데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있어서는 안 될 그 사안이 발생해서 네네. 학교 안전에 대한 걱정 목소리가 아주 컸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서 이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 생활 터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교육청이 학교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1차 그 종합안을 만들어서 공개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학교 현장이나 또 여러 과정으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 대책은 앞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그 종합 대책에는 사고가 나기 전 예방부터 네. 위기 발생 시의 신속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전 과정을 담은 통합형 안전 대책입니다. 먼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감지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네.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고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학교에서 실전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고 네. 그럼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어떤 대응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별 대응 매뉴얼과 안전 조직을 정비하였고요. 특히 이 퇴직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그런 그 위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함께해서 학교 안전 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교육청, 경찰, 지자체, 병원 등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도 든든히 구축함으로써 네. 우리 그 학교가 다른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다양한 다차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또 교육 박람회를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박람회 홍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 박람회에 대한 계획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네.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타 시도는 뭐 박람회랄지 축제랄지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이걸 매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이 다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된 교육 축제를 개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공감 동행 충북교육 박람회는 충북교육의 성장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전시, 체험, 학술 행사, 공연 등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또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종합 축제로 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10월 22일부터 네. 26일까지 닷새간 우리 그 충청북도 교육문화원과 네.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참여자로 또 관람자로 참여하는 종합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 테마로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그 학기 중에 그 학습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든지 또 배우고 난 뒤에 그 성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 그리고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여행을 통한 다양한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 있으면 박람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교육 활동이나 학교 활동 속에서 만드는 것을 공유하고 전시하면서 충북교육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충북교육에서 무슨 일이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충북교육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박람회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뭐 숨결 섹션에서는 교육 활동의 결과물 전시와 공연, 그다음에 이제 꿈결 섹션에서는 축제와 포럼 특강,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결 섹션은 교육 테마별 체험 부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형태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있다면 사실은 뭐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그 박람회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부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평상시의 교육 활동이나 체험 활동에서 이루어진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박람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남은 1년 동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도민 또 우리 충북 가족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북 교육을 맡은 지도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 속에서 강조했던 실력 따진 충북 교육을 완성하고 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3가지 관점에서 1년 동안 좀 노력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배운 기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학교가 모두가 성장하는 공간이 되는 것의 관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독서를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몸 활동을 통해서 몸 근육을 기르고 그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힘들고 지친 아이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구축해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특히 심리적 지원과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그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다시 면밀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또 공약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속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또 우리 교사 모든 교육가족들이 행복한 충북 교육 현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교육감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취임 3주년을 맞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우리 그 자녀,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인성교육, 그리고 진정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부지런한 교육감,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는 그런 바람에
부응하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자, 특히 교직원들,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는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교육의 길을, 사도의 길을 공감하고 동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교육감이 되는 게 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